안녕하세요. 논문 쓰는 박사 김거북입니다. 오늘은 회귀 분석을 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석사학위 논문 혹은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최소한 석사학위 논문에서는 회귀 분석까지는 하실 수 있으셔야 하고, 그 외에 많은 분석들, 예를 들면 조절효과 검증, 매개효과 검증 등등을 하시기 위해서는 회귀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조절효과 아니면 매개효과를 검증을 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사학위 논문이나 박사학위 논문에 쓰이는 거의 모든 분석들의 기초가 회귀 분석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회귀 분석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다른 곳들에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으니 생략을 하고, 여기서는 데이터가 있을 때 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분석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을 돌리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어떤 분께서는 어떻게 돌리세요? 다른 분께서는 어떻게 돌리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 방법이냐,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이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이렇게 의견이 굉장히 다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의 정답은요, 지도교수님께서 정해주시는 방법, 아니면 선배들의 학위 논문에 제시된 값들을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분석을 돌려볼게요. 제가 여름방학 때 사용했던 워터멜론, 우리 수박을 가지고 했던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로 돌릴 모형은 종속변수는 수박 크기고요. 얘가 바로 종속변수. 그 다음에 수박이 자란 곳, 수박 판매처, 수박이 자란 기간, 수박 농부 경력은요, 이제 독립변수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많은 분들께서, 회귀 분석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실수하시는 게, 지금 이 변수들의 유형들, 척도를 잘 굉장히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자란 기간, 농부 경력 같은 경우는요, 한번 자료를 볼게요. 연속 변수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란 기간 같은 경우는 다 3, 4, 5, 3달, 4달, 5달 밖에 없긴 하지만, 연속 변수라고 일단 좀 봐놓고요. 자, 그런데 일단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수박이 자란 곳, 수박 판매처입니다. 자, 이 두 변수 같은 경우는요, 척도가 명목 척도예요. 물론 여기는 그냥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실제로는 다 이렇게 명목형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걸 바꿔놔야 되고요. 실제로는 이제 분석을 돌릴 때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는 이제 한 몇 번 있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문제가 될 만한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박이 자란 곳은 1번 야외, 2번 비닐하우스. 자, 여기 이 자란 곳, 여러분 여기서 숫자가 커질수록 뭔가 의미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이거는 운동선수들 등에 달린 등번호 같은 의미거든요. 숫자가 커진다 그래가지고 뭔가 더 좋아진다, 뭔가 더 커진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박 판매처 같은 경우도 보시면 1번 백화점, 2형 대형마트, 3번 소형마트인데 이 번호들도 다 운동선수 등번호 같은 그런 느낌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저희가 회귀 분석을 원칙적으로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연구를 해보신 결과 이제 더미 변수로 투입을 해라. 더미 변수로 투입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분석을 돌리기 전에 더미 변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잠깐 또 이제 더미 변수에 대한 설명이 조금 길어질 거예요. 조금 길어질 텐데, 자, 여기서 지금 다시 보시면 이 야외, 이제 수박이 자란 곳 같은 경우는 보시면 1번이 야외, 2번이 비닐하우스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야외를 기준으로 비닐하우스를 설명을 하실 것인가, 아니면 비닐하우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야외에서 자란 수박을 설명하실 것인가를 보셔야 되는데, 어떤 걸로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일단 비닐하우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변수를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름방학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 이 메뉴는 정말 많이 쓰이는 메뉴예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고 수박이 자란 곳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름을 바꿔놓을 거예요. 야외 라는 이제 변수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변경으로 눌러주고 자 이때 값들 바꿔줄게요. 자 근데 야외가 그대로 1번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기준이 되는 비닐하우스 수박 같은 경우는요. 비닐하우스는 2번이었어요. 선생님들 2번이었는데 자 이때 제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 잘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 기준이 되는 이 비닐하우스를 0으로 돌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다시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비닐하우스는 0번 그리고 야외는 1번 그대로 갑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다시 계속 그다음에 확인 눌러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변수들이 다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수박 판매처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는요 지금 이제 수박 판매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 안에 있는 카테고리가 모두 3개예요. 3개인데 이 중에서 무언가 하나 찝으셔야 됩니다. 어떤 걸 찝어볼까요? 저라면 일단 대형마트를 일단 좀 하나 찝어보고 이 대형마트를 0번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얘를 0, 그 다음에 백화점이 1인 거 하나 만들 거고 소형마트만 1인 거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이 수박 판매처 같은 경우는 더미 변수를 모두 2개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일단 맨 처음에 만들 더미 변수는 백화점이 1이고 대형마트와 소형마트가 0인 변수 하나 만들 거고요. 두 번째로 만들 더미 변수는 백화점이 0, 대형마트가 0, 소형마트가 1인 변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죠. 네. 이것도 똑같이 이제 변환 가셔가지고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수하지 마시고 꼭 재설정 눌러주세요. 재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시 다 처음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처 가신 다음에 일단 백화점이 1인 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DP라고 쓸 거고요. 백화점이 1인 건 1, 그 다음에 대형마트하고 소형마트 모두 다 0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기타 모든 값은 0으로 놓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소형마트가 1인 것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형마트니까 소라고 쓰죠. 네, 소라고 쓰고 소형마트 같은 경우는 3번이었어요. 그래서 3번을 1로 바꾸고 나머지 값들을 우리 0으로 바꿔줍니다. 바꾸고 이렇게 했고요. 자 이렇게 지금 새롭게 변수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것들 이렇게 보시면 헷갈리기 때문에 꼭 레이블을 뭐 이게 버전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다른데 설명을 꼭 작성을 해주세요. 잘한 것 해가지고 야외가 1인 변수고요. 이거는 판매처에서 백화점이 1인 변수. 이거는 판매처에서 소형마트가 1인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쫙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 다 지울게요. 그래서 분석에 가신 다음에요. 회계 분석에 가시고 선형으로 들어가세요. 자, 이 밑에도 굉장히 많은 분석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아직은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가장 기본적인 선형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수박 크기를 종속 변수로 넣어 보겠습니다. 수박 크기를 종속 변수로 넣고요. 그 다음에 수박이 자란 곳 해가지고 야외에 넣고 판매처에 백화점과 소형마트 넣고 그 다음에 수박이 자란 기간과 농부 경력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독립 변수는 자란 곳에 하나, 판매처 2개, 자란 기간 하나, 농부 경력 하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여기서 옵션들을 몇 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입력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어떤 분들께서는 뭐 단계 선택을 해라, 제거를 해라, 후진을 해라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 쪽 학계에서는요. 입력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회계 분석을 하시는지 이제 변수들을 투입을 하시는지를 잘 알아두셔야겠고요. 저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입력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통계량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클릭을 하셨을 때 꼭 이제 논문을 쓸 때 클릭하셔야 될 게 공선성 진단 그리고 더빙 왓슨을 체크를 해주세요.
체크를 해주시고,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뭐 이 도표도 뭔가 눌러주셔야 되고 이것저것 눌러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논문에 쓸 수 있는 값들을 도출해내는 것들에 대한 영상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만 눌러보고 그다음에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누르시면요. 지금 이쪽부터 보시면 돼요. 자, 이쪽부터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좀 앞에 돌려놨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근데 값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R값, R제곱, 수정된 R제곱이 있는데 이것들 회계분석 논문 보실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설명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종속 변수가 수박 크기인데 이제 내가 투입한 이 독립 변수들이 수박 크기를 몇 % 설명하는가 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치들을 보시면 이 70.767 같은 경우는요. 76.7%를 설명한다라는 거고요. 수정된 R제곱에 있는 .684 같은 경우는 68.4%를 설명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하시는 게 거북 박사님 그러면 R제곱을 써야 됩니까? 아니면 수정된 R제곱을 써야 됩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보통 독립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는요. 수정된 R제곱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더비너슨이라고 하는 거를 보는데요. 이거는 수치의 범위가 0부터 4까지예요. 그리고 2에 가까울수록 0에서 4의 중간인 2에 가까울수록 이제 좋다라고 보는데 지금 더비너슨 값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지는 않습니다. 종속 변수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258 2에 뭐 가깝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낮은 수치이고요. 보통 이제 좀 좋은 회계식 같은 경우는요. 더비너슨 값이 그래도 한 1.8부터 2.2 사이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 논문에 언급하실 수 있도록 체크를 다 해주셔야 합니다. 논문에 보시면요. 이 회계식이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를 보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여기 있습니다. F값과 유의 확률이 있어요. 자, 유의 확률은요. 0.05보다 작으면 아이고 잘못 썼죠 지금. 0.05보다 작으면 유의하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유의 확률이 0.000이 떴습니다. 잘 떴고요. 이 회계식은 유의하고 이 회계식이 유의하다라는 걸 보여줄 때 이 F값과 유의 확률을 함께 꼭 제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게 자, 우리가 독립변수로 이것저것 많이 투입을 했는데 이 독립변수들 중에서 어떤 것이 과연 수박의 크기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보는 곳이 바로 이 개수예요. 개수고요. 지금 여기서 지금 맨 처음에 보셔야 될 건 유의 확률이에요. 이게 1번이에요. 여기에서 유의하지 않으면요. 앞에 있는 것들을 보는 의미가 없죠. 뭐 물론 논문은 다 쓰셔야겠지만요. 자, 여기서 유의 확률이 여기서 유의 확률이요. 이제 0.05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작은 것들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줄게요. 자, 여기 보시면 백화점, 판매처가 백화점인 경우 0.05보다 작고요. 아, 소형마트는 0.052인데 조금 아쉽지만 일단 유의 확률 0.05 별 하나에 미치지 못하니까 이건 아쉽게 되었네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자란 곳, 판매처, 수박이 자란 기간, 수박 농부 경력 중에서 수박 크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보니까 판매처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수박 크기가 어떻게 변하나해서 보니까요. 그럼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B값이 플러스예요. 자, B값이 플러스면요. 독립변수가 증가하면 종속변수도 증가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논문에 또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게 표준화 오류, 그 다음에 베타값, 그 다음에 뭐 학계에 따라 다르지만 T값을 제시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중 공선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체크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여기 옵션에서 지금 공선성 진단을 우리가 체크를 했는데 이것을 보는 이유가 원래는 이제 회계 분석을 할 때 독립변수들은 모두 독립적이다라고 보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회과학 연구에서는요, 모든 독립변수들이 아예 독립적이기는 굉장히 불가능해요.
왜냐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때도 이것저것 어떻게 보면 다 조금씩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자, 하지만 그래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는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보셔야 되는 것들이 바로 공차와 VIF 값이에요. 가장 많이 보는 값이 일단 VIF 값이고요. 이제 공차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여기서는요, VIF만 볼게요. 자, 이 VIF의 기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논문마다 다 달라요. 어떤 곳은요, 10보다 작으면 된다. 어떤 곳은 7보다 작아야 한다. 어떤 곳은 2보다 작아야 한다.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서 이제 어떤 기준을 쓰실까에 대해서는요, 지도 교수님의 논문, 그리고 선배들의 논문에 제시된 값들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희 학기 같은 경우는요, 10을 기준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10을 기준으로 보시면 VIF 수치가 다 10보다 작았기 때문에 다중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논문에 있는 표들 쫙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회귀 분석이 이렇게 돌릴 수 있으면 굉장히 쉽습니다만, 이제 어떻게 변수를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박사 김거북이었습니다.